골드를 이렇게 곧 골드를 앞두고 절대 바로 안 가시고 예, 충분히 다져서 가시려고 지금 예. 곡골드를 1년 이상 하고 계시는 남현순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참고적으로 이분은 엄청나게 수입이 많은 분입니다.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지만 예. 이분이 한 20분 정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근 사장님이 실전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C 클럽 멤버이며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남현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대의 흐름과 모든 것에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체가 8천조 시장의 뷰티 헬스케어 산업을 그 산업의 주인공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엄청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나는 금방 누구를 컨택할 수 있어. 그래. 침착하게 하라고 그랬지? 너무 떠들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FROM을 연습해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할 수 있어. 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그거 다 머릿속에서 기억하다 보면 전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나 가요 내려요. 그래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머릿속에 두고 연습을 제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지. 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하다 보면 바로 내려. 어떻게 저는요 어떤 때는 따라서 내렸어요. 따라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면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정보가 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이곳까지 데리고 온 일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하고 뭔가 필이 꽂힐 때는 거기서 내려. 안직 내릴 때가 아니지만 예, 그런 일도 했고요. 참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하고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와 저기 대화를 하게 되고 같이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질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가 놀이터가 아니고 면역 시스템을 연구하는 면역 전문 회사입니다. 나는 여기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함을 이 미소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째려 보지요. 네, 째려 봅니다. 근데 이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꾸 연습, 훈련 자꾸만 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내가 이 회사에 수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3년, 4년, 5년 아무 소식 없이 제 위치에 그냥 있다. 피가 마를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품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트랜스퍼 팩터
에디터가 지렛대 역할을 하거든요.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저는 1년 반을 헤매고 다니면서 찾았어요. 전부 식물성 허브예요. 그리고 마케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5가지. 네. 다이아몬드부터 5가지. 참 저는 수학의 머리가 짧아서 그 복잡한 마케팅을 외울 수도 없고 익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를 놓고 그 칠판에 막 엄청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성공하신 분이. 근데 듣다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너무 힘 빼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제가 이 수학에 숫자에 어두워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왜요? 조금만 하면 끝나는데. 근데 보니까 칠판에 까딱 썼어요. 저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추천수당 25% 내일 주죠. 당월에 3명을 했으면 파워풀 수당 그들에게 합류해서 35% 나눠주죠. 그것을 또 풀어주죠. 이거는 뭐 외워야 돼요. 후원수당 2%, 몇 프로죠?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거를 무한대로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듣거나 말거나 막 그냥 떠들 때는 강렬하게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읊어줘야 돼요. 뭐 여기가 그냥 적당한 곳이라고 와서 그저 차 마시고 놀다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 여기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사인해야 되고 오토십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제품은 사든지 안 사든지 자기 맘이지만 엊그제 우리 제 다운한 분이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다 아셔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데 이분이 너무 설명이 세련되고 뭐 박식해. 그런데 한 번도 여기 데리고 오지를 못하셔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진짜 세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손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십시오.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수요일날 손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뒤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에디파이를 기가 막히게 해. 그러면서 근데 좀 에디파이가 서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네트워크의 20여 년을 내가 여기에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러니까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고 앉아서 그냥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당신이 왔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책을 딱 펴놓고 이거 우리 폴라이프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펴놓고 듣거나 말거나 회사 제품 마케팅부터 듣거나 말거나 막 떠들었어. 내가 막 왔으니까 막 열정을 갖고 떠들면서 내 마케팅이 듣고 싶지 않은 거요. 그래서 그때 긴 시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해서 한 15분 이런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듣거나 말거나 추천 보너스부터 12% 무한대로 준다는 것까지 그냥 막 읊어댄 거예요. 막 그러고 났더니 추천 보너스 내일 준다는데 조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상이 이제 조금씩 펴지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스폰서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내가 좀 편하자고.
이렇게 보니까는 최골도님이 쓱 지나가셔. 아휴, 저분은 여기 우리 진짜 자주 뵐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전국구를 헤매면서 모든 이걸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뵐 수 없는 분이 여길 지나가시네. 저분이 바로 나를 이걸 가르쳐 주신 스폰서님이신데 하면서 딱 모셔가지고 그냥 에디파이를 기가 막히게 했어 내가. 그랬더니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가 아이고 악수 좀 하시지요. 그러고 우리 저 최골도님이 그 여자 손을 만졌다고 악수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동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인 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요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제 다운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뭐 하긴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뒤져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어저께 만난다는 분이 언제 오시기로 했지 오늘 오시기로 했대. 그러면 그분을 만나세요 오늘. 그 또 아마 그분이 오늘 오십니다. 오후에 손님 한 분을 또 모시고 오세요. 근데 가십시오. 가셔서 그 다음 날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음 날 가서 점심 같이 하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래. 제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더라고. 트랜스퍼 팩터 한 20알 통에 담고 그저 에너지 스틱이랑 이거 스틱을 한 주먹 가지고 가십시오. 가가지고 점심을 대접하세요. 했더니 그이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점심을 그쪽 상대방이 대접을 해서 대접을 받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만날 약속을 확실하게 해서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근데 리스트까지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세 사람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면은 온다는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수요일 날에서 목요일 날 만나서 오늘 이제 오후에 그분이 오시니 알고 보니까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요양센터의 원장님이 암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꼭 여기 오셔야 돼요. 오지 마셔야 돼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두 분을 더 받아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신나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냥 그래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냥 그래서 스폰서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 예, 스폰서 에디파이 잘 하셔야 돼요. 예, 뭐 이거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이분 좀 우리 스폰서신데 거시기 있잖아. 이분이 오래 하셨거든. 그런데 말이야 뭐 이래서 더듬어.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의 양력을 똑바로 얘기를 해주고 진짜 그 사람이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도록 스폰서를 조금 후가시해서도 더 높여서 후가시고 해서도 높여서 말씀을 좋은 얘기 들으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병원이 개업을 하더래. 그래서 어떤 남자가 서 있대.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일 개업합니다. 저는 여기 책임자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쫙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라고. 그러면 내일 원장님의 개업에 나오시니까 내일 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두 번이에요. 막 너무 신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그냥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에를 가셔서 스폰서한테 또 얘기를 해야지 하고 집을 가시는데 버스 기사가 엄청 또 세련되셨더래요. 스케일이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뭐 종점까지 안 가야 되는 걸 종점까지 갔대.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하나 타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면 이거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엄청 피곤해요. 운전하고 계속 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여기를 한번 꼭 오시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럼 벌써 3가지 됐죠. 네. 이러니
집이 가서 또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어떤 분하고 얘기가 됐다고 학부형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또 거기를 또 쫓아. 그러니 그날 얼마나 바쁘셔서 운이 활짝 튄 거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 기가 집에서 암만 뭐 신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애들하고 별짓 다 했어도 우리는 배우가 돼야 돼. 나올 때는 거울 싹 보고 언제 내가 인상 쓰고 승질 냈더냐, 나는 일토록 한다 하고서 그냥 인상 바꾸고 그리고 아주 멋진 얼굴로 여기에 좋은 기분으로 나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게. 자 보세요. 우리 가만히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심해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되면 뭐만 기다려요. 죽을 날, 그 다음에 저 거시기 편하게 죽을 거, 또 그 다음에 애들이 다음 달에 5만 원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셋이요. 그 30만 원을 줘. 아유 더 날 걸. 더 나서 옛날에는 9도 낳고 저희도 구남매예요. 근데 9도 낳고 12도 낳았잖아. 12이면 120만 원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한심한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현재와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떳떳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네트워크를 알아서 네트워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무슨 운명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트워크인지도 모르고 첫 달에 1,300원을 받았죠.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위장병으로 몇 년을 20년을 병원에 다녀도 캐시백 된 게 1원도 없잖아. 약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자꾸 덩어리가 커지고 먹으면 속이 더 아파져. 그래서 약을 끊고 한약으로 덤볐어. 한약도 이제 한계가 와서 거기서도 손을 놔.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어.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저 영양요법으로 해보자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진짜 이거구나 하면서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고 기운이 없고 힘드는 삶을 사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나도 진짜 피곤하지 않고 제한테서 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납니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사업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하는 단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복이 많으세요. 저 지난번보다 이게 쑥 사람이 빠졌죠? 빠졌다고 아유 빠졌어. 우리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자꾸 가서 공부하면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한 명과 두 명과 세 명이 남을 때까지 여기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분은 플래티늄을 5년 안에도 가실 수 있어요. 네. 남이 빠져나간다고 내가 빠져나가? 저는 안 그랬어요. 사업 설명한다고 그러면 쥐도만 가. 수백 명 모였다가 다 도만. 나는 아니야. 나는 맨 앞에 항상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스폰서가 얘기하시는 것을 진짜 그거를 진심으로 듣고 그러고서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순진하게 순수하게. 제 이름이 현순이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현명하고 순수한 여자. 예.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단계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네트워크를 해봤어요. 아니면 사업을 해봤어요. 뭐 하지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이 좋고 먹고 이뻐지고 여가 반짝반짝해지고 막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참기름 발랐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잖아.
근데 내 모습을 그렇게 갖고 가지고 말 한마디 탁 하면 싹 쳐다보죠. 그렇게 하면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지속하는 단계가 있어요. PD 정도 되면 지속을 합니다. 예, 지속을 하는데 PD 정도의 지속을 하게 되면요. 그때 조금 주춤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면 내 다운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12%를 받지. 그러니까 그게 줄이 내려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게 지속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도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 밑에 이제 잘해. 그러면 전부 열정을 갖고 막 같이 함께 뛰는 거야, 아마. 여기서도 데려오고 저기서도 데려오고 다운돌만 들이다보고 앉았지 마세요. 나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그때는 탄탄대로야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가속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정상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데, 우리 여기에 정말 컨택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모실 텐데 우리 최골두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컨택의 여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요. 그 말이 그렇지 쉽게 잘 안 되죠. 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분이 사람을 컨택하는지 오늘 이제 비결을 좀 아직 다 못 풀었는데 어떻게 컨택을 할 때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처음 뭐 아무 데서나 사람한테 바로 그냥 시작해가지고 컨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이 뭘까요?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여기 강의를 들은 거야. 칭찬할 걸 이 사람을 칭찬할 걸 찾아요. 오,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어울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칭찬으로 시작해 얘기가 시작돼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훈련하셔야 돼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하는 노하우 기법 중에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제품이 좋잖아요. 저분이 어디 이제 저를 초대할 때가 있어요. 초대할 때 있으면 가면 있잖아요. 뭐 보통 교회 같은데 초대를 많이 해. 그 목사님이야 다 모여 있어. 그런 데 가면은 딱 그 들어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놨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어디는 제가 초대를 해서 제가 가면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데가 있고,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면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본 건 이거예요. 참 한국 사람이 남 칭찬 잘 못해요. 그리고 스폰서 칭찬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네 이러면서 미워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스폰서를 에디파이 하는 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0%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스폰서 바빠지기만 해. 어쨌든 그 스폰서를 에디파이 하는 진실성과 그 에디파이 하는 높이만큼의 비례해서 뭐가 올라간다? LP가 올라가는 거예요. LP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핵심이 이거예요. 저분이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하기, 두 번째 똑같지만은 에디파이 하기. 이거를 잘하세요. 그걸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고 계신, 지금 소개할 분은 김희균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인데요. 사실 이분이 왜 제가 이분을 자꾸 추대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 겸손한 어프로치를 많이 해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어프로치 많이 해요.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컨택하는 비결이 아까 근데 남현순 사장님이 팍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거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아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정리돼요? 답하실 분. 그 호랑이 형하고 코알라 형이 있어요. 사람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사인하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맡겨놓으면 안 사요. 근데 팍 얘기하고 그걸 사라 그러면 또 사요. 그런 사람이 이제 코알라 형인가요, 그게? 그냥 따라하는. 이런 사람은 푸시해서 마무리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근데 호랑이 형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코알라 형, 호랑이 형도 잘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우리 김희균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사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예.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김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마려도 그렇죠.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보배가 많지만 그분들 꿰지 못하면 뭐예요? 황이에요. 그냥.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슬을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의 안목이고 구슬을 잘 꿰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잘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는 아까도 강의하실 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무지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비난형이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용기 부족형이 있죠. 네 번째는요. 현실 안주형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귀를 닫고 있는 사람 무지형은 이 헐라이프에 대해서만 무지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평소에도 귀를 닫고 사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난형은요. 헐라이프 말씀하시니까 비난하나요? 무엇에도 평소에도 비난을 합니다. 또요. 용기 부족형은요. 언제도 이분은 무엇을 해도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를 못 내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 안주형은요. 예,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부딪히는 형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떠한 형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만 이분이 이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그분들한테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무방비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냥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나는 그냥 주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 FROM, FORM 네 가지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듣는 정보예요. 말을 시켜놓고 그냥 추임새만 하세요. 리액션이죠. 어머 그랬어? 그래서 어머 그랬구나. 전 말 잘 안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말을 술술 자기의 길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관계가 이렇구나. 가족관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지금 조금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고 이렇구나 하는 걸 정보를 나는 노트 옆에 놓고 그걸 기록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금이 이 사람 직업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직장이 불안정하겠구나. 그런 걸 듣는 거죠. 요새 직장 생활하는 분 안전한 분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불안해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제일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었어요. 학교 나오고 하면 갈 직장이 있었는데 뭐라도 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가 제일 딱한 거죠. 여러분들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 말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고 싶어 한다?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100세 시대 준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 취미가 뭔지. 누구나 다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운동도 하고 싶고 한데 이럴 만한 여력이 되는지, 또 돈은 어떤지, 부업을 해야 할 상황인지, 한 달에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다 기록해가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3자인데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3자 법칙이에요. ABC 3자 법칙인데 A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셋이 똘똘 뭉쳐서 나가는 거예요. A는 자기 자신이에요. B는 누구예요? B는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하는 스폰서를 일컫습니다. C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나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은 정보를 이분한테 아주 자세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보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예. 정보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세히 드려야 이분이 나중에 이분을 어떻게 케어할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똘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존경하시는 분. 다 존경하시나요? 좋아요.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물을게요. 이건 또 여담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로 존경하시는 분 계세요? 사이가 아주 좋은 분 계세요? 좋아요. 예, 다는 아니시죠. 마음에 조금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감사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가 잘 될 일, 좋아할 일이, 아주 성공적인 일을 할 찬스가 왔어요. 근데 저 밑바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네가 그걸 해낸다고? 네가 성공을 한다고? 너 어머니한테도 잘 못하잖아. 너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서운하게 해드리잖아. 이게 내 양심 밑바닥에서 걸려 올라와가지고 걔가 못하게 막아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우리 의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편편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가 나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고 못하다고 해서 그 스폰서를 제껴놓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디다가. 물론 위에 상위수표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멘토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컨택할 때 저 스폰서한테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과연 나를 성심껏 도와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서 걸려 무언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무시했다고 하는 이런 게 조금씩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순조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든지 그걸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폰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먼저 오기도 했고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 이 파트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진짜로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고 나와서 잘 되려고 막바지에 하는데 딱 무언가 어긋장을 놓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이 모두가 정돈이 잘 될수록 좋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스폰서한테 이럴 수 있죠. 이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놓고 내가 스폰서님한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나중에 에디파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폰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사람이 좋기는 한데 조금 성격이 좀 까칠해. 그렇지만 아는 건 많고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면 이분이 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이분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이분이 설사 아는 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이분이 얼마나 존중스러운 분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얘기할 때 이분은 9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먹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연습을 한번 조금 이따 하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까 FORM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이분한테 슬쩍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있잖아, 근데 나도 지금 돈이 좀 부족하고 가족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그래서 근데 마침 누구한테인가 아주 좋은 정보가 들어왔어. 근데 당신한테는 이게 안 맞을지도 몰라. 꼭 너한테 맞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경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슬쩍 한 발을 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작전인 거죠. 한번 슬쩍 한 발을 빼서. 그런데 당신한테는 안 맞을지도 몰라 이게. 그렇지만 또 모르지. 한번 드러나 볼려?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들을 거라는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분한테 정보를 잘 드리고 나서 셋이 만나면 이 사람한테 아주 이분에 대한 에디파이를 진짜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 엄마인데 진짜로 내가 존경하거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점이 좋고 이분이 왜 존경스러운지 이런 점들을 잘 얘기를 해서 진심이어야 돼. 그것이. 이게 가짜로 말하면 다 뽀록이 납니다. 어디에서 에너지가 뽀록을 내요. 에너지가. 그래서 진짜로 말해서 에디파이를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남현순 사장님이세요. 실제. 근데 제가 남현순 사장님의 손녀입니다. 예. 아 진짜 손녀가 아니라 라인으로 예. 예.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잘 에디파이를 하면 이미 90%는 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3자가 모였잖아요. 이분이 말을 해요. 이분한테 사업 설명도 하고 이분 상태에 따라서 이분이 제품 설명도 할 것이고 어쩌면 보상 플랜 설명을 먼저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90% 이상을 말을 할 거예요. 스폰서가. 네,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이분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설사 아주 드물게 한마디씩 거들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분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 끼어들지 않게 해요. 이게 원칙이 몇 개 있어요. 이럴 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적어온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자가 이제 초대자에 대한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스폰서의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게 브리지 역할을 하시는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에디파이를 아주 잘했죠. 세 번째는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그 다음에는 초대자가 아주 초대자한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분을 앉히시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해질 위치에 앉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두를 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본을 그렇게 우리가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폰서의 말을 잘 우리도 이 A도 잘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왜? 스폰서의 말이 굉장히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그 다음번에 여러분도 또 그렇게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마무리 클렌징을 아주 잘하셔야 되는데 오프닝은 잘하는데 이 클로징을 잘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골대 앞에 목골이 왔는데 못 차고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스폰서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시면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예요. 이렇게 만나고 나면 그날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그분한테 오늘 만나서 어땠는지 그 소감을 고맙다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이분한테 정보를 잘 드리고 이제 성공의 8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성공의 8단계 뭐예요? 이분이 꿈과 목표가 뭔지 설정하게 하시고 이건 이제 또 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여러분들 3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한 분은 스폰서, 한 분은 자기 자신, 지금 뭐죠? 우리 펄라이프 사장님이에요. 한 분은 새롭게 만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이 역할을 정하고 이제 여기 오신 사장님이 한 분은 지켜보시는 거죠. 지켜보시고 2분이 하셔서 나중에 스폰서를 초대하셔서 어떻게 스폰서 에듀파이를 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오늘 사장님은 A였는데 역할이 A였는데 어떠했다고 내 기분이 어땠다고 감이 어땠다고 이런 피드백을 한번 줘보실 거예요. 예, 지금 3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예. 의자를 한 분이 이렇게 갖고 나와도 돼요. 예, 그렇게 3분이 하시고 그 뒤로 하세요. 그럼 선생님 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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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분씩 짝을 지었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해볼게요. 잠깐. 역할을 한번 본인들 3분씩 짝을 짓고, 예. 내가 A를 할지, B 스폰서를 할지, C를 할지. 예. 자리 옮기셔도 돼요. 짝이 없는 분은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옮기세요. 많지 않으니까 잠깐 해볼 거예요. 자, 본인의 역할을 정해서 실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지금 새로운 분을 만나서 컨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예, 아주 한참 지금 열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좀 작죠? 적죠? 짧죠? 네. 예, 아주 너무나도 열정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이제 현실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박수 3번. 오케이. 네.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토론이 아니에요. 하셨는데, 내가 꼭 이건 나눠야 되겠다 하시면 한 분만 나눌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어느 분? 우리 팀이 어땠는지, 뭘 알아차렸는지 모두 괜찮습니다. 예, 아니 본인들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꼭 말씀을 하고 싶은 분.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분. 예. 없으세요? 뭐 알아차린 거 뭐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또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내 아이의 엄마가 되고자 하는 네, 신나래입니다. 네, 아까 남현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 스폰서이신 저희 엄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저희한테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 그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서 저도 최근에 우연히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비즈니스, 나는 제품보다 비즈니스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성공대학 왔어야 하는데도 그분 모시고 와야 돼서 좀 뒤늦게 오긴 했는데 원래 아메이 하셨었는데 자기 저번 주에 강의 들으시고 나서 아, 내가 왜 파트너들이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더 이 포라이프 사업을 더 열중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따라서 누구한테나 더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 많이 찾아다니고 더 발빠르게 발품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은 사례의 주인공이 어머니시군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조금 연습하셔갖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말씀하신 스크립트도 사례별로 다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되고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깨지다가 보면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노하우도 생기고 복제하시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은 아까 그 우리 인간의 4가지 형이 있었잖아요. 예, 귀 막고 사는 무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난형도 있고 예, 안주형도 있고 용기부족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용기 부족하고 안주형이고 무지형이고 이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발짝 나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시죠? 예, 그걸 벗어가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다 탈출하고 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주 놀라운 동영상이었는데요. 94세 되신 할머니가 미국 분이에요. 하프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92세 때도 한번 완주를 했어요. 이분은 암을 2번이나 극복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94세, 92세 되어서 그렇게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죠.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은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라토너는요. 특징이 있어요. 가다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호흡은 늦출 수 있지만 끊임없이 간단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게 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니까 가다가 그냥 푹 꺼져서 쉬지 마시고 그저 일어서서 보폭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두 발이라도 끊임없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나온 동영상의 내용의 마지막은 이분이 굉장히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맺었어요. 뭐냐 하면요. 이분은 지금도 그 마라톤을 하면서 백혈병을 앓는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금 마련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전반이 누군가를 돕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우시고 많이 도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나머지를 챙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끝까지 마라토너로 일단 출발했어요. 이걸 쉬지 말고 끝까지 잠깐 호흡을 고르고 잠깐 생수 조금 마시고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신다면 그런 정신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상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예. 내공이 느껴지십니까? 예, 이분이 마음 공부를 강의하는 최고의 강사입니다. 대단하신 분이 지금 나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쳐줄까요? 예. 마음 공부를 시켜주는 강사님이시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느끼셨어요? 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꼭 남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프라이프 사업은 사실 트랜스퍼 팩터를 알리는 거예요. 제가 2시에 있다가 강의할 거의 핵심인데 저는 트랜스퍼 팩터가 아니었으면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시에 강의를 할 건데 빠짐없이 들으시고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많이 알리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알려야 되는데 결국은 다 알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알리고 지혜롭게 알리는 사람이 아마 여기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소비자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설프게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제대로만 알렸으면은 먹고 살았을 사람이 내가 잘못 알리는 바람에 안 먹고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알리는 방법 중에 지금 얘기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호일러 법칙. 프라이프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말이에요.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죽다가 살고 이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장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저 방송 기자 아나운서 대단히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요. 그분들이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엄청 감동을 해는 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지고 죽다가 살고 손주가 아들이 좋아지고 이러다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스폰서에게 말하게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말할까요? 그런 사람은 호일러 법칙이 적용이 안 돼. 나 이상으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내가 아나운서인데, 내가 장관인데, 저 사람들이 날 믿고 오는 사람인데 무슨 스폰서 얘기를 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장렬하게 2, 3일 내로 일주일 내로 다 전사. 그래서 여기 안 와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그 전화 오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전화해 보면 전화 처음에 안 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다 나중에 전화하면 코가 다 빠져가지고 그거 되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제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호일러의 법칙 스폰서 에디파이를 하는 건 이건 마음하고 관계가 돼요. 이 자세가 정말 사람이 절대 나에게 설득되지 않는, 특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직책으로서 눌렀을 때는 말 들었지만 이거 건강식품 네트워크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직책으로 눌러서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게, 거기서 눌렀던 거를 여기서 복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는 거. 어떻게 복수하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야, 기가 막힌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당할 장사가 없어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사람은 나만 하지를 않아요. 저 빼놓고.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저는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잖아요. 사실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 잘난 사람일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 잘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딱 보고서 요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나 생각해보고 누구? 그러면 그분을 자기 스폰서에 대해서 멘토들에 대해서 이거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대단한 점을 기록하시고 외워놔야 돼요. 한국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혈통 자체가 남 칭찬하는 건 아예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대우의 그 임원들 부장들이 모여가지고요, 일본 사람이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 교육시키는 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도요타 화성의 회장 한 사람이 전임 회장이 우리한테 뭘 시켰냐면요, 자기 상사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적으라 그랬어요. 5개만. 그 다음 자기 대표적인 부하 이름 적고 장점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참 시켜놨는데 대우의 임원들이지, 대우의 그때 부장인가 다니면서 보는데 쩔쩔매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해낼 생각, 겨우 줘 짜가지고 한두 개 썼어. 그랬더니 그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아침마다 그걸 보고 출근하라 그랬어요. 보고 외워서 출근해서 그 말을 그 상사한테 얘기하고 부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도요타 화성의 회장이. 근데 그걸 진짜로 지킨 사람이 있었대요. 그대로 해본 사람.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 사람 사장까지 됐대요. 제 말이 실감이 나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넘 칭찬하는 거를 떠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적으시라는 거야. 제가 이거 적으셔가지고요, 자기 스폰서에 대해서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외우고 있다가 탁 만나 그 말이 추측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듣게 하면은 그게 바로 LP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LP에 비례한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김 박사님하고 전옥 사장님한테 항상 의뢰를 했어요. 내가 말을 하면 100LP가 힘들어. 항상 어떻게 된 게 아무리 말을 잘해도 100LP도 안 되는데 전옥 사장하고 김 박사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400 아니면 600LP가 나와. 이게 뭐지? 그랬더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어도 체면이 안 세.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난해나 비슷한데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많이 알아. 기분이 안 좋아요. 겉으로 항상 말로는 내 말을 존중하는 것처럼 해. 그거는 예의상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네 말 듣나 봐라. 이러고 결국은 사인을 안 하고 물건을 안 사요. 진짜로.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정말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 에디파이를 적어놓고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폴라이프는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연결 딱 하시면 100LP, 200LP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게 12명 되고 이 복제 몇 번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되고 피드 되고 됩니다.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숙제 드립니다. 일기 때 숙제를 드렸는데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 사신 분? 못 사신 분? 없어요?
케이스를 저한테 주문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산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그거 필요하신 분 주문을 저한테 개적으로 해주세요. 저 스폰서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우리 동네 다이소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그걸 내가 저번에 도리에서 샀는데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저번 주 숙제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못하신 분은 이번에라도 꼭 하세요. 버킷리스트. 포라이프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이번에 숙제는 뭐냐면요, 명단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명단 작성.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성공 시스템 저 책자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 명단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데모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한테 데모하는 거를 스폰서님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을 모셔놓고서 데모를 하세요. 자기가 아는 사람 모셔놓고 날짜를 잡아서 이걸 갖다가 그 홈파티라고 돼. 홈파티. 어디 장소가 어디든 집이면 좋고 그 파티를 하시고 사람들 초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스폰서가 쫙 설명하면 거기서 적어도 몇백 LP가 나와요. 100LP 3명 미니멈.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이스토리 정리해 오세요. 다음 주에 마이스토리를 여기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 책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제일 중요한 이번 주 숙제는 쇼더 플랜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언어를 해도요,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은 야 그거 다시 한번 나한테 말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9명은 8명은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요. 한 명은 우라통이 터뜨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려요. 근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쇼더 플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내용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쇼더 플랜 자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네 말은 시원찮은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버벅거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쇼더 플랜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하냐면 멘토 앞에서 하세요. 멘토. 그래서 멘토가 숙제 검사를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쇼더 플랜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는 쇼더 플랜이 숙제예요. 그래서 쇼더 플랜에 달려있다. 이 책을 읽는 게 숙제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쇼더 플랜에 예습해 오셔서 전교 1등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인터내셔널 이상 되시는 분